네. 로시로브님께 지금 한참 투자하고 계신 네. 위믹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막 폭등을 계속했거든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지,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엄청나게 폭등한 상태가 이미 와가지고 좀 자세하게 듣고 싶었어요. 공부 투자하자마자 이렇게 폭등한 것도 한번 느껴보셨고 이러니까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아요. 어, 그 테슬라보다 매운맛이 있더라고요. 네, 테슬라 충분히 매운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뭐 그냥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이름만 들었지 자세하게 음, 모르거든요. 네, 그게 일단 그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위믹스 코인을 위메이드라는 게임사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 위메이드 게임사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 미르포 글로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르포 한국 코리아가 있고 미르포 글로벌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미르포 한국 서버가 거의 테스트 서버 같아요. 테스트 서버고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국 거에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바다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게임 속 재화가 이제 현금으로 빠져나오는 걸 전부 다 사행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게임을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치고 글로벌 버전으로 나가서 게임에 이제 드레이코라고 하는 인게임 토큰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드레이코라는 거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화예요. 그 드레이코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위믹스 크레딧이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믹스 크레딧이라는 거를 위믹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위믹스가 뭐 우리 대표적으로는 비썸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요. 뭐 코빗에도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고 해외 거래소에 지금 여러 군데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위믹스라는 그 우리가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 있고 그리고 인게임 코인인 드레이코라는 게 있고 그리고 드레이코랑 위믹스 사이에 위믹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일단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있어요. 네,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는지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네네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그 최종환 회장님이 추천을 맨 처음에 좀 해주셨죠. 네, 그래서 같아요.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공부를 좀 그때 관심 있게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게임 산업에 좀 관심이 있어요. 음, 게임을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뭐 게임도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거의 안 하지만 그냥 게임 산업 자체가 관심이 있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유망해 보여서 제가 투자를 시작한 거고요. 네. 이게 왜 이제 유망하냐고 하면 그 요새 키워드가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플레이 투 언인데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제가 이제 지칭을 한 장영국 대표님이 플레이 앤 언이라고 이제 용어를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엑시 인피니티라고 그건 들어보셨죠? 네,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플레이 투 언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보면 블록체인 기술에 그냥 게임을 접목시킨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이제 어쨌든 그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뭐 좀 재미를 부여해서 게임으로 해보자라는 지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미르포 글로벌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재미있는 게임에 우리가 코인을 붙이자 이런 그 접근이거든요. 게임을 즐기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 그게 이제 어떤 서로가 서로의 목적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둘 다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장영국 대표님의 생각이고 이것의 좀 좋은 점은 일단 위믹스가 그냥 엑스인피니티처럼 그냥 단일 게임의 하나의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플랫폼이 되려고 해요. 이 위믹스 아까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위믹스 크레딧, 드레이코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미르포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임에 드레이코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다른 게임사들이랑 협력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협력을 하면 그 게임사들에서는 또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죠. 그거랑 또 위믹스랑 연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새로운 게임사에서 또 새로운 그 게임 코인을 만들면 또 그거랑 위믹스를 연결하고. 그래서 그 위믹스가 리믹스가 약간 네, 이더리움 같이 플랫폼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안에 그렇게 뭐 네, 미르포라든지 다른 게임들의 코인들이 거기에 얹혀지는 거네요. 네네네네네네.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주고 받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거래를 하잖아요. 네 NFT 기술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또 미르에선 하고 있죠. 그걸 이제 미르라는 뭐
코인, 위믹스 코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러면 그 구조를 좀 더 그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네. 어디서부터 아니,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질문을 잘 한번 모르겠는데, 더 네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틀린 건 네, 아니죠, 제 말이. 그죠? 네네네. 그런 걸 지향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보면은 위믹스 말고도 다른 게임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다른 코인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는 준비하는 회사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왜 위믹스라는 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그러면 되신? 일단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엑시 인피니티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라코인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엑시 인피니티는 일단 게임 하나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게임이 항구적으로 치고 나갔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보라코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카카오에서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라서 뭐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이제 그것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위믹스의 뭐 유명한 게임이 미르포 글로벌 하나여서 그렇지 이미 게임 4개가 앉아 있거든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MOU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게임 회사들이랑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나온 것만 열 몇 개는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100개를 안치겠다. 라고 이제 그 CEO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이게 100개가 앉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요새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랑 NFT 이 두 가지가 좀 그 핫한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장영국 대표님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일단은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그 장면들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나온 그 메타버스의 특징을 좀 뽑아내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VR, 뭐 AR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이제 표현 방식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을 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아바타의 존재가 있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현실 세계와 이 메타버스 속 세계가 이제 경제로 연결된다. 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메타버스의 본질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이미 있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 게임이 그래요. 아까 캡틴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이제 아이템 거래 이런 것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보장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 뭔가 좀 음지에 있고 이런 거였다면 이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약관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게임 아이템은 내가 득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득템했지만 소유물은 게임사의 소유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게임 아이템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을 삭제했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떤 그 플레이어의 유저들의 권리를 보호받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 NFT를 연결을 해서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뭔가 거기서부터 경제 활동이 좀 더 활성화돼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컨셉 자체가 일단 조금 좋고요. 그다음에 그 게임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 플레이 앤 언, 플레이 투 언 뭐 이렇게 될 거냐 하면 일단 미르포 글로벌의 그 모델을 보면 게임 안에서 이제 흑철을 채굴할 수 있어요. 흑철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그게 강화할 때 쓰이거든요. 아이템을 강화할 때 쓰이는데 그거를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철을 채굴을 해서 뭐 대략 한 10만 개, 10만 개 좀 넘는데 10만 개 정도를 이제 흑철을 모으면 그거를 드레이코라는 토큰으로 바꿀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환비에 따라서 위믹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럼 이제 그 위믹스를 가지고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그 사실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위믹스 드레이코를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흥미진진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수수료를 떼겠죠, 당연히. 그 수수료가 위메이드의 어떤 수익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드레이코를 그 아까 게임 안에서 막 모았던 드레이코를 이제 스테이킹을 시켜서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템도 급이 있겠죠. 뭐 전설급, 영웅급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희귀 아이템 이런 게 있으면 그 아이템들은 이제 그 스테이킹을 이제 걸면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이 묶여있던 드레이코는 묶여있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당첨이 되면 내가 그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템을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엑스 드레이코라고 하는 거래소가 얼마 전에 런칭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그 거래소에 아이템을 올려서 팔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템 자체가 NFT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가 사고 팔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보면 뭐 지금 현재 한화 가치로 했을 때 뭐 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 아이템들이 이제 막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꽤 거래가 생각보다 활발한 것 같아요. 아이템 거래할 때 위메이드가 5%를 먹거든요. 그 다음에 그 스테이킹을 할 때 스테이킹 그 아까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그걸 스테이킹을 할 때 그 드레이코를 한 개씩 얻어가요. 그럼 이제 지금 가격으로는 거의 한 1달러 정도 되는데 1달러 정도, 그러니까 1,000원 정도를 그냥 매번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걸 때마다 다 수수료로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새로운 옥션 시스템이 또 나와가지고 아이템을 그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너무 많죠. 복잡해지고 그 아사미님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저도 위믹스 그 아주 조금 좀 넣어가지고 차트 보면서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차트가 너무 재밌게 올라가서 좀 재밌긴 했어요. 저도 그 과정들이. 일단 네. 수익률이 얼마나 됐나요? 우리 나온 지 수익 뭐 한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지. 그쵸. 네. 2주 사이에 그때 제가 보라랑 위믹스 조금 섞어서 했는데 정말 네. 그때 두 개가 막 칠세여가지고 아 이게 뭐야 왜 이런 거지? 막 이럴 정도였는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게임 기반이고 이게 뭐 P2E 기반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듣고 있어서 지금 위믹스는 이제 다음 호재를 이제 해외 거래소 상장 이걸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 상장이 됐을 때 이제 좀 더 이제 호재가 더 있지 않겠냐. 그리고 위믹스가 뭐 최근에 가격이 빠진 게 이게 해외 거래소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나요? 그런 게 좀 뭐 신빙성이 해외 있어요. 거래소는 그 글로벌 상위 50개를 전부 다 상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음. 했거든요. 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내년 말 안에는 뭐 한 50개 정도 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쓰일 수 있게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최근에 그 위믹스가 많이 빠졌어요. 조정을 받았어요. 3만 원, 얼마나 올랐다가 얼마나 빠진 거죠? 3만 원 처음에. 정도까지 올랐다가 2만 9천 뭐 몇백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뚫지 못하고 쭉 내려가서 12,000 음, 얼마까지 빠졌었거든요. 로시로님 그러니까 처음 맞아요. 구매하시려고 할 때는 얼마 정도였나요? 저는 2,000 원대부터 사기 시작했죠. 음, 그때 회장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죠? 맞아요. 네, 그랬던 그 것 같아요. 회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 사실은 제가 농협 계좌를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3천 얼마였다가 그게 1,300원인가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음. 이제 1,300원대 사실 위믹스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때 계좌가 없었어요. 음, 아, 네, 그래서 못 샀죠 정말 그때는. 코인은 정말 이제 화끈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운 맛입니다. 정말 네, 맵습니다. 예. 정말 코인을 잘 모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 코인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아이템 거래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까 로시로브님이 이야기했듯이 게임의 소유권이 게임 회사에 있다가 코인으로 오면서 우리가 각 개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플랫폼 자체가 게임 그 회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게임이 없어지면 그게 어떤 이러면 개념이냐면요. 네, 제가 NFT로 그걸 만약에 제가 게임을 안 해도 네. 위믹스 월렛의 어떤 그 접근 권한,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으면 지금은 안 될 건데 아마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제가 게임을 안 해도 그냥 아이템을 살 수 있어요. 그냥 아이템을 산 다음에 제가 그냥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어떤 트레이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게임을 하지 않아도 아이템을 샀다가 뭐 비싸게 팔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외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게임이랑 완전 다르죠. 근데 게임이 만약에 뭐 리셋이 된다거나 이러면 그게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근데 그게 게임이 이미 활성화가 그거는 그러니까 돼야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 있을 때 바로 NFT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게임 아이템을 어떤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이제 어떤 뭐 상자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 미르포 글로벌에. 그럼 이제 그 상자 안에 넣어서 그걸 NFT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 순간 뭐가 되냐면 그거는 공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게임이랑 약간 분리가 돼요. 그럼 이제 걔는 게임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러면 게임 안에 만약에 저희가 뭐 칼을 네. 하나 네. 구했다. 그러면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보고 그거를 봉인해서 NFT 예술 작품으로 저희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뭐 아니면 예술 작품의 가치는 없겠죠. 뭐 예술 작품의 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거를 꺼내서 이제 바깥으로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지금 당장은 뭐 사실 그 의문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 게임 안에서밖에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당연히 바깥으로 나왔던 게 의미가 없죠. 바깥으로 네. 나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데 근데 뭐 미르라고 하는 이 게임의 IP가 있으면 이게 사실은 뭐 저도 잘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에는 엄청나게 히트를 했거든요. 그럼 음, 이제 그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 미르 M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뭐 그 여러 가지 미르 IP를 가지고 시리즈를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금 미르포 글로벌이지만 새로운 뭐 미르 M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아이템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미르 포 글로벌에서 아이템을 NFT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미르 M으로 보내서 미르 M에서 그 아이템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결국에는 가능해지는 거죠. 미르라는 플랫폼이 계속 확장이 돼야지 그 우리가 그 가상세계 안에서 그거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걸 그렇게 활용을 증명하는 하면 더 게 유리한 거죠. 네. 증명하는 것은 이제 그 게임 밖으로 나온 거고 그거를 활용하고 쓰는 것은 사실 그 가상 세계 안에 들어가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본 그리고 이제 어떤 거래 내역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근데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실은 그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걸 인증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어 뭔가 네, 뭐 기술이 나왔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실 NFT가 미술 작품보다는 게임에 상당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게임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고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아마 12월 말에 나올 건데 그게 이제 굉장히 또 큰 이슈인데 12월 말에 게임 캐릭터를 이제 또 NFT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템도 되고 캐릭터도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술 작품보다 게임 세계 네, 안에서 더 저는 활용이 크다 이렇게 네네 저는 보시네요. 그게 훨씬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NFT는 그냥 저는 네, 예술 작품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는 거에 딱 거기만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한계가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그 막 이렇게 NFT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디지털이니까 사실 이게 어떤 게 원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그냥 자기의 작품이 아니지만 내가 디지털 파일을 들고 있어서 그냥 먼저 NFT를 등록하면 그게 원본이 되느냐 음, 뭐 이런 의문점들이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NFT의 그 사실 트랜잭션이 다 남잖아요. 거래 내역이 다 남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거래 기록들이 하나의 증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신뢰 문제가 좀 어떤 사람들에게 심리적 장벽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게임사에서 어차피 아이템을 하나를 만들었고 그 게임사에서 돌아다니는 그 아이템은 사실 가품일 수가 없잖아요. 아이템은 무조건 진품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까 이 그림 작품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훨씬 더 약화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자체를 이제 그 어떤 실제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이미 게임 내 자산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실제로 이제 그거를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위믹스가 포인트는 플랫폼이거든요. 유믹스가 이제 미르포, 그러니까 사실 계속 기사가 미르포 글로벌 하나로만 나오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술 작품도 위믹스 플랫폼에 올라가서 NFT 거래가 이미 되고 있어요. 아, 음, 그렇겠네요. 네, 그것도 이미 되고 있고 그 옥션도 이미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생태계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미술 작가들이 많이 그 작품을 올려줘야 생태계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어떤 다른 그 NFT 뭐 다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사이트들을 보면 원작자가 자기 그림을 올리고 어떤 특정 가격에 팔아요. 그래서 팔려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그림이 넘어가게 되면 원작자는 그 이후로부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러면 태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팔고 그 이후에 수익을 못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비싸게 팔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이 시스템에 대한 모두의 어떤 동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예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 생태계 자체가 굴러가질 않아요. 그게 이제 사실 카카오에서 그 NFT 등록하는 막 그런 서비스를 하고 저도 이제 재미삼아서 등록을 해봤지만 플레이 말씀하시는 제가 거죠? 네, 클레이 기반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거래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사이트에서는. 근데 그거 자체가 왜냐면 올려놓고 이미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아무도 안 사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안 사고. 근데 위믹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거래가 될 때마다 원작자한테 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원작자가 그림을 처음에 팔 때 비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뭐 적당한 가격으로 팔고 이게 넘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더 비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팔고 그 하는 동안 그 수수료가 원작자한테 제공이 되는 거죠. 원작자는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원작자는 거래가 많이 오히려 일어날수록 좋은 저렴하게 거죠. 네.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게 더 네, 유리한 그렇고 방향이네요. 이제 당연히 또 위믹스 플랫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또 많이 들겠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그리고 어쨌든 그림이 팔린다고 하면 당연히 작가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믹스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뭐 근데 이 부분이 어떤 해자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접근 자체가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기반은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위믹스는 어디 사이트에서 거래가 위믹스 되나요? 옥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뭐 작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메이저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도 이제 시작한 초기 단계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거기서는 뭐 어쨌든 뭐 입찰도 일어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초기지만 조금씩 어쨌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은 보인다. 요 정도.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네. 네. 좀 공부가 되는 것 같네요. 나름 조금.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니까. 글로 보는 거랑 확실히 직접 이야기를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해가 전혀 안 되던 게 이제 왜 이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끌리는구나 이런 내용을 이제 확실히 말로 듣고 얼굴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투자하는지에 대한 좀 더 수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투자하는지. 네, 저는 그러니까 위믹스가 그러니까 코인으로 저는 좀 생각되기보다는 주식처럼 느껴지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건 밸류에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데 위믹스는 논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까 그 흑털을 모아서 드레이코로 바꾸는 그 과정의 수수료가 나와요. 그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게임 아이템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게임 아이템 거래소 X 드레이코라고 하는 게임 아이템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5%씩 나와요. 그게 있고 또 옥션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서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 캐릭터 NFT 거래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또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그 모든 실시간의 상황이 사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걸 해킹을 해보면 얼마짜리 지금 산업이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거의 순수익이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인 돈이 별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마진이 높은 매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을 내년 말까지 100개 정도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게 만약에 100개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가 내년 말까지 올라가면 이게 그 접근이 시간에 대한 접근이에요. 우리 일론이 막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시간대 안에는 어떤 정도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처럼 위믹스도 플랫폼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100개를 게임을 올리는 게 자신들의 경쟁력이고, 그게 내년 말까지 되면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끝나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떤 플레이 투 언 시장에 들어오는 게임사들은 위믹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0개, 그 다음에는 또 뭐 몇백 개, 또 그 다음에는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스팀 이 게임을 많이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아까 미르포 글로벌에서 나왔던 매출이 분명히 산출이 돼요. 그냥 이제 뭐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시스템이 안 돌아갔지만 그 한 달 곱하기 12를 해버리면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게 이제 게임이 하나가 아니고 100개가 되면 곱하기 100이 되겠죠. 뭐 물론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거보다 적게 해야 되겠지만 뭐 좀 불리시하게 잡으면 곱하기 그냥 100을 한다고 치자고요. 곱하기 100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프리미엄을 얹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멀티플을 얼마를 딱 하면 그냥 시총이 나와요.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저의 그냥 프라이스 타겟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만 몇천 원대지만 저는 내년 말까지 뭐 한 7만 원 정도는 뭐 문제없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트위터에는 사실 3만 얼마라고 적어놨는데 그거 좀 보수적으로 적어놨고, 저의 좀 네. 솔직한 심정은 그 제가 트위터에 올린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내년 말에 프라이스 타겟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약간 주식처럼 이제 뭐 PER이나 이런 것들 추정하듯이 그렇게 계산이 좀 나오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음, 그게 좋아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저 약간 의문이 하나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이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의 채굴을 수수료 같은 거잖아요. 채굴을 하는 비용이랑 전기세랑 상세가 됐을 때 채굴자들이 계속 들어와줘야 노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채굴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식 같은 거는 우리가 수수료가 나오면 회사가 그걸 먹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가격에 접목이 되는데 이거는 코인이면은 수수료가 나오면 그 수수료를 누가 갖는 건가요? 그, 이게 이게 의문이에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그러니까 수수료가 나오면 당연히 위메이드 거죠. 당연히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드레이코 같은 게 이제 수수료가 되면 그냥 묶이는 거거든요. 위메이드가 드레이코, 그러니까 소유권이 수수료가 위메이드한테 넘어가면서 위메이드가 그 드레이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가지게 될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한 밸류에이션이 사실 뭐 맞다고 말하기는,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냥 이 정도의 규모의 산업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거는 기축통화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위믹스가 하고 싶은 건 화폐잖아요. 그러면 이 화폐가 이 정도 산업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크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은 그 수익이 위메이드한테 가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위메이드 주식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주 소량을 들고 있지만 네,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비트코인이 최대 장점이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채굴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면 살수록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발행량이 위믹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이거는 한정적인 양을 가지고 이미 발행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0억 개라고 알고 있고, 발행이 이미 되어 있고 이미 묶여 있는 것들이 많고 한 70% 이상이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묶여 있고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뭐 한 10몇%밖에 안 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가격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아무래도 수많은 게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어떻게 증가되냐면 내가 게임이 재밌으면 사람들이 그 게임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게임에서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뭐 사실은 재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화 공급을 위믹스로 하는 거죠. 음, 그럼 내가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게임 결제하듯이 그냥 카드 결제해서 현질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그것들을 포기를 순식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모험이니까 그것도 가지고 가면서 투트랙으로 리믹스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아이템들을 계속 시장에 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믹스를 산 다음에 드레이코로 바꾸고 드레이코를 가지고 아이템을 사야 돼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위믹스를 사야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게임이 뭐 수백 개 만약에 뭐 좀 먼 미래에 뭐 1000개 이상 2000개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위믹스를 원하겠죠. 그럼 이제 위믹스를 갖고 싶으니까 위믹스를 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공급은 한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공급은 가격이 그럼 올라갈 수는 누가 없어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미 10억 개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는 10% 정도만 움직인다고 하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메이드가 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위메이드가 그 자산에 맞춰서 계속 공급을 계속 늘리는 거네요. 게임이 나올 때 뭐 출시될 때마다.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 물량을 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물량을 많이 안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씩 풀지 않을까. 위메이드 안에서 노드를 계속 돌려서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네네네네네. 뭐 음, 탈중화가 된 코인은 아닌 거죠. 코인이고 네, 위메이드를 믿고 그 시장을 믿고 가야 되는 코인인 거네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네, NFT와 게임 네, 산업의 위믹스가 거기서 플랫폼을 장악할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그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